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여러분이 11월에 큰 시험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이 다 1년을 시험 하나만 보고 바짝 준비해서 그 하루에 쏟아내야 되는 시험들인데, 이렇게 시험 준비를 굉장히 길게 하다 보면 멘탈이 여러분 많이 깨지잖아요. 그쵸? 근데 또 제가 초수 합격생이기도 하고 멘탈이 강하기도 하고,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 제 후배가 저한테 질문을 보내와서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총 9개의 질문을 받았고요. 9개의 질문에 대해서 빠르고 간략하게 대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알고 있는 문제 혹은 같은 유형의 문제를 계속 틀릴 때 어떡하나요? 라는 말이 왔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맞았던 문제고 내가 알고 있는 문제인데 틀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지금 절반 정도는 알고 절반 정도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이 절반 정도의 아는 문제를 100% 알게 해야 되는데, 수학에서는 특히 유형화를 좀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고 내가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다시 보고 인출을 해내려면 어떤 단어, 어떤 개념을 보고 기억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 문제들을 유형화시키면 다음에는 틀리지 않죠. 그래서 내가 이거 아는 것 같았는데 틀렸어.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모르네. 그러니까 시험 전에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예요. 모의고사 점수가 엉망이에요. 네,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다 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도 모의고사보다 더 잘 봤고, 그리고 임고도 임고 날이 제일 잘 봤어요. 특히 임고는 모의고사가 없잖아요. 사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원 교육청에서 주는 모의고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량진 학원 강사들이 주는 모의고사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제일 어렵게 내기도 하고, 어려운 거 많이 내서 하나 걸리면 봐봐 나 이렇게 쪽집게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그 사람들이 실제 임용이랑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거든요. 저도 모의고사는 굉장히 많이 틀렸고 못 풀기도 했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얘는 좀 기출하고 비슷한데 하는 것들은 좀 알아갈만 하고, 모의고사에서 얻을 것은 시험 보는 연습이죠. 내가 시험을 볼 때 나는 계산이 강한가, 서술형이 강한가, 수교가 강한가, 아니면 뭐 복소가 강한가, 미기가 강한가, 이런 걸로 보시는 거고, 내가 잘하는 과목을 먼저 풀고 단답을 풀 건지,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시간 배분 연습하고 답안지 쓰는 연습하는 거지, 모의고사에서 100점 나왔다고 해서 임용에서 100점 맞지 않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모의고사 엉망이다? 그러면 이 강사랑은 나랑 안 맞네. 나는 시험은 잘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기출을 더 열심히 푸시기 바랍니다. 3번. 계산 실수로 10점 이상 날라갔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수학은 그렇죠. 수학 임용을 공부해보면 아시겠죠? 미기, 복소, 뭐 선대 이런 거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계산을 틀릴 때가 많아요. 실컷 미분하고 뭐 숫자 잘못 대입한다거나 미분하는 그 중간에 틀린다거나.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심지어 임용 때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일단 희망을 드리자면, 본인이 계산 실수를 한다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됐다라는 거죠. 왜냐면 저도 제가 계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모의고사 볼 때 뭘 연습했냐면, 나는 서술형부터 풀고 단답으로 가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술형을 풀고 단답으로 가고, 단답에서도 좀 천천히 풀었습니다. 수기에서 점수를 좀 잡고, 모국어에서 나는 계산을 틀리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천천히 풀고 틀리지 않아서 맞추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 빨리 풀어서 계산 틀리면 4점 날라가잖아요. 그거면 안 푼 거랑 뭐가 달라? 그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는 계산 실수한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산이 실수가 나올 만한 과목들, 복소, 뭐 정수, 사실 확통, 거의 모든 과목이죠. 해대위 빼면. 걔네들한테 좀 시간을 투자하세요. 네 번째. 스터디에서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잘 아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뭐 스터디에서 4명 다 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스터디가 4명이면?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상대평가긴 하지만 임용도 수능은 뭐 등급 수능도 상대잖아요. 등급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제가 지금 잘해도 수능장에서 임용장에서 어떨지 모른다. 제가 떨어진다고 내가 붙는 거 아니다. 그냥 쟤네랑 같이 붙어서 연수원 동기가 되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험에 앞두고 시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남들하고 비교하면 정말 미쳐버립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잖아요. 얘는 무조건 합격해라는 천상계가 몇 없단 말이에요. 수학 어렵잖아요. 그쵸? 같이 붙으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5번. 열심히 했다 생각했는데 실력이 안 오를 것 같을 때. 이것도 이어질 수 있는데 실력은 뭘로 지금 실력이 안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역시 모의고사입니다. 맞아요. 모의고사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모의고사도 안 풀려. 근데 스터디원은 잘 풀어. 나는 모르겠어. 왜 나는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시험은 코앞이야. 계속 불안해지고 내 자신이 못나 보이고 그래서 시험에 더 집중을 못할 것 같은 기분인 거잖아요. 사실 시험을 많이 앞두고 모르는 거 알아가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알 것 같은 거 정확히 알고 있던 거 다시 정확하게 하는 거가 중요하지. 제가 모르는데 불안한데 나 저것도 알아야겠는데 하면 실패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반말 죄송하고요. 실력은 이미 충분히 올랐을걸요? 진짜 자기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열심히 했고 나 시험에 붙을 만큼 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실력이 오른 것 같은지 아닌지, 내가 문제 많이 풀어봤는지 안 풀어봤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실력이 안 오른 것 같다는 건 아마도 모고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시고 기출만 다 외워서 기출에 나온 거 다 맞으면 합격한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질문 볼게요. 6번. 이유도 모르고 울컥했어요. 펭수 유튜브 보고 울컥했어요. 그쵸. 이땐 그럴 때예요. 제가 아무리 강철 멘탈이라고 해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시험에서 다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하지? 내 인생 왜 이러지? 남들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울컥하거든요. 울컥할 땐 나가서 걸으면서 문제를 다시 풀자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울컥한 기분을 만끽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울컥하죠. 같은 시험생들, 그러니까 수험생, 임고생들하고 이 울컥함과 서러움과 억울함을 나누시되 평소 시간대는 낮에 해를 보면서 교육 과정이라도 외우시던지 수교를 외우시던지 문제를 풀던지. 문제 푸는 게 서서 걸어가면서도 풀 수 있거든요. 저 운전하면서 푸는 거 또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울하면 나가서 걸으시고 걸으면서 공부하세요. 자, 7번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 맙시다. 아직 결과는 모르고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붙겠지. 다음에 안 하면 그만이고 사실.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시험 치고 채점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8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항상 존재함을 느낄 때는 상관없다. 왜냐면 나는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합격이 목표지 1등이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어요. 1등에서 합격하는 것보다 커트라인에서 합격하는 게 더 이득이다. 네, 너무 정신승리인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1등도 합격하고 커트라인도 합격해요.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능이든 대학이든 뭐 시험이든 합격만 하면 되지. 어차피 일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 잘하는 사람들하고 스터디하면서 내가 얻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제가 알 때도 있고, 제가 모르는 걸 내가 알 때도 있고, 그럼 내가 알고 제가 모를 땐 제가 나처럼 생각할 거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는 항상 내가 짱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이 잘하면 쟤는 1등으로 붙겠네, 나는 10등으로 붙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지
떨어지면 나의 1년의 의미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다가 우울해질 때, 탈락한 이후 나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저의 큰 의견이고요. 지금은 그냥 시험에 젖어 있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젖어 있는다는 건 이 시험을 치른 이후의 일들은 그때 생각하세요. 시험을 치고 나서. 그때 우울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지, 시험장에서 어떻게 쏟아낼지, 내가 아는 걸 시험 문제가 너 이거 아는 거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걸 어떻게 캐치할지만 생각하는 거고, 내가 지금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 정확하게 아는 것만 중요한 거고, 제가 사실 여기서 여러분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별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붙을 거지만 정말 재수가 없어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떨어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까. 좀 재수없나? 죄송해요. 근데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후의 일은 이후에 생각하세요. 지금은 시험을 잘 보는 것만 생각하자. 내 실력보다 120% 나오게 생각하자. 시험에서 쏟아내자. 모고는 모고일 뿐. 실전을 제일 잘 보자. 이상입니다. 또 뭐 멘탈 깨지는 질문 있으면 댓글 주세요. 저 열심히 답변 드려볼게요. 저는 정말 자신이 있거든요. 전 정말 실전형 인간이었어요.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제 후배들, 제자들 걱정될 때 많이 연락해 주세요. 아주 교과서적인 말로 잘 위로하다가 팩폭 때려 드릴게요. 화이팅 하시고 남은 시험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바